강서 연계서울 지금 주간 맡고 있는 다시사점 김경현이고요. 올해는 보조 PM 맡고 있습니다. 보조 PM인데 오늘 총괄 PM님한테 발표를 하라 그랬더니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맡았습니다. 오늘 저희 강서구 인근에 이제 위치한 양천구, 영등포구 연계서울 담당자님들 모셔서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원래 저희 영등포구에서 강서구랑 양천구랑 분구가 된 거여서 일부러 오늘 양천구랑 영등포구 담당자님들을 모셨고요. 좀 자유롭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짧게 자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 구민이자 영등포 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양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손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저희 연계서울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연계서울이나 저희 재단이 없다 보니까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오신 두 분께도 연계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른 재단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하실까요? 저희는 연계서울 얘기밖에 없어서 영등포부터. 네. 저희는 연계서울로 영등포 네트워크 예술제라는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지금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잠깐 저희 영등포 문화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예술이 흐르고 문화가 피어나는 도시라는 미션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유일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총무팀, 문화사업팀, 공연객팀, 도서공연팀 이렇게 저희 본부는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도시 센터에서는 문화도시 정책팀, 문화도시 기획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본부 4팀, 1센터 2팀 이렇게 해서 인력으로는 저희가 한 136명 정도가 지금 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규모로 보면은 이제 도서관이 조금 많아서 도서관 직원이 한 반절 정도 되는 것 같고 계약직 직원도 한 51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시설로는 저희가 구민회관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아트홀이라는 공연장과 전시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YDP 창의예술교육센터라는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물레동에 예술종합지원센터, 물레예술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기술과 예술 이렇게 융복합 사업을 진행하는 술술센터 그리고 도서관 8개소하고 이제 향후에 이제 내년에는 생활문화센터가 생길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팀은 문화사업팀인데요. 저희 팀에서는 주로 축제, 그리고 지역문화사업, 전시사업, 또 생활문화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연 빼고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에서 문화자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문화자원들이 이제 선유도라는 지역도 있고 그 양평동에 이제 선유도 지역 근방에 공방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제도 진행하고 있고요. 여의도
그러니까 사실 영등포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의도가 영등포였어? 이런 분들 많으신데 여의도에 이제 국회 의사당 뒷길, 여의도 벚꽃길에서 저희가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물레창작촌에서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영등포 네트워크 예술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림동을 중심으로 이주민 마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G 서울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떤 내용을 들려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 사업을 맡은 지 2년 정도 됐어요. 작년부터 이제 맡았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이제 훑어보러 왔습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는 영등포 네트워크 예술제를 시작했고요. NG서울 사업을 시작했고 2019년도에 NG서울을 시작으로 물레마을 예술인회의라는 것이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레마을 예술인회의를 중심으로 물레창작촌 예술제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물레동에는 상당히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이제 전시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이 계셔서 그 물레창작촌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물레마을 예술인회의가 구성이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시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전시 그리고 공연, 행사, 오픈 스튜디오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아트 상품도 판매하는 행사까지 진행을 했었고 20년도에는 이제 물레 창작촌 예술제에서 영등포로 확장하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영등포 네트워크 예술제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레동 외에 영등포동이나 양평동, 당산동 거점으로 추진단을 확장을 해서 물레예술공장이라던가 영등포 시장역, 인디아톨 공, 유니온 아트페어 이런 행사들을 장소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예술제를 진행했었고 이웃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으로 영등포 각 지역에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발굴하고 연결해서 영등포의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웃으로 연대하는 예술제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2년도에는 그 영등포 네트워크 예술제 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물레예술인 회의도 참여를 하고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서 21년도에는 추진단 8명이랑 22년도에는 추진단 7명이 참여해서 영등포 네트워크 예술제를 기획을 하고 영등포 네트워크 예술제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창작 공간들과 지역 기획 주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연결하는 플랫폼 축제라는 정체성을 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맡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물레창작촌의 지형이 좀 많이 변화됐어요. 예를 들면 문화 공간이 많이 감소되었고 그런데 비해서 상업 갤러리가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갤러리를 운영한다던가 여러 자기 사업을 하면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대관 사업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늘어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예술인들, 순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공간이 너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네트워크 예술제가 이제 2년 동안 추진단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일부의 주체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줘서 이제 그 사업의 방향을 바꿔서 공간이나 기획 주체의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제 물레창작촌 예술제하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지역의 확장, 요것을 이제 목표로 했을 때 다른 공간을 한번 찾아보고 이제 추진을 해보자 해서 이제 영등포 아트페스타라는 축제를 진행했는데 영등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중에서 이제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에 이제 전시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도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이제 떨어지고 있던 찰나에 저희가 이제 예술제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제 참여 예술인이 112명이었고요. 관람객이 한 3,600명 정도 오셔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기존의 이제 물레창작촌 내부 네트워크에서 개인 중심의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가 좀 확장됐고, 그리고 지역 또한 이제 물레창작촌 이외에 이제 영등포동이라는 지역이 추가돼서 지역 확장의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된 사업인데요. 올해 이제 지역에 이제 물레창작촌 기존에 하고 있던 물레창작촌 예술제와 전년도에 시작했던 영등포 아트 페스타로 이제 같이 이제 두 개 계속 진행하는데, 이제 또 다른 공간 어디 더 좋은 공간 없을까 이제 찾다가 이제 신정교, 저희가 영등포가 천이 많아요. 한강도 있고 안양천도 있고 도림천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신정교 하부 공간에 저희가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어떨까 해서 이제 다리 밑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신규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었고, 올해 이제 예술제 3일, 아트 페스타 6일, 이렇게 다리 밑 예술제 하루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레창작촌 예술제는 이제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129명의 예술인들이 참여를 했고 3,460명이 3일 동안 방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갤러리 네트워크 전시로는 7개 공간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오픈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오픈 스튜디오를 가지고 계신 이제 작가님들이 이제 자기의 작업실을 공개하고 그 창작 과정을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또 거리 공연을 비롯해서 이제 기타 프로그램으로 뭐 네트워킹 행사라던가 이제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숨바꼭질 아트워킹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등포 아트 페스타인데요. 저희가 이 영등포 아트 페스타는 올해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작가미술장터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이제 지역의 예술가들을 무대에서 선정을 하고 작가미술장터를 운영했던 그 단체가 물레동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MZ세대의 작가들을 우선 공모를 하는데, 이때 이제 영등포 작가들을 일부 하고 영등포 미술협회에 이제 선생님들의 작품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총 80명의 예술가들이 참여를 해서 350여 점의 전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엄청 핫한 예술가 분들이신데요. 오재성 작가님이랑 남다영 작가님이 이제 묻지마 경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더 이제 예술제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사실 공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영등포 관내에도 너무 많은데, 사실 그 물레창작촌 물레창작촌 자체가 이제 미술 베이스들의 이제 작가님들이 많이 모여 있던 곳이기도 해서 이제 좀 시각 예술적인 사업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술인 분들도 너네 미술재단이냐, 영등포 미술재단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시각 예술 쪽인 이제 베이스의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제 올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좀 시도해보자라는 게 좀 있었어서
이제 관내 예술, 이제 공연 예술 하시는 분들을 이제 찾았어요. 서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 만나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할 건데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거를 다 물어보고 이제 추려가지고 저희가 오페라 그리고 재즈 그리고 또 거리예술 그리고 서아프리카 댄스 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하루 동안 네, 신정교 하부 공간에서 이렇게 공연을 한 4시간 30분씩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1명의 예술인들이 참여를 했었고 또 관람객이 60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관람을 했던 네, 처음 진행했던 행사인데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조금 네,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은 이제 저희가 양평동에 한강 미디어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저희가 영등포가 다 좋은데 없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산이랑 대학교. 대학교가 있으면 사실 연기하기가 되게 편한데 그런 자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한강 미디어 고등학교라는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네, 영상을 하나 짧게 만들었습니다. 촬영한다니까 더 떨려가지고 발표를 저런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고 올해 또 MBS서울의 가장 큰 변화가 지역 문화와 생활 문화가 통합됐다는 점이잖아요. 근데 생활 문화는 제가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촬영된다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발표도
하루 이틀 한 건 아니죠.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부터 할 걸 그랬어요. 저희의 프로젝트는 화려하거나 이렇게 예술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진 않습니다. 저희 재단은 영등포와 다르게 이렇게 설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19년도부터 했으니까 이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1년도부터 합류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엥게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담당을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문화 파트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총괄 진행을 하면서 엥게서울은 좀 더 저희 재단에서 사업 중에 그 단계라고 했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설정을 해뒀어요. 여기서 말하는 단계라고 하면은 개인의 문화적 경험의 단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그 앞에 전초 단계가 1단계라고 표현할게요. 쉽게 설명해서 그런 단계 사업들을 다른 이제 저희 고유 목적 사업으로 몇 가지 진행하고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공존의 상상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을 엥게서울로 역할을 부여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의 난도와 그 이해도가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작년부터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타이틀에 개인의 경험에서 공모의 기억으로라고 타이틀을 단 이유가 문화사업, 지역문화사업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개인의 경험이 이 공공의 기업, 모두의 기업과 그 모두의 어떤 태도 그리고 실천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문화적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많이 나왔죠. 주체. 우리는 주체라는 단어를 수없이 씁니다. 주체가 무엇인지 얘기를 물어보면은 그냥 주체? 근데 사실 우리가 주체라고 하면은 명확한 개념어예요. 그냥 단어 자체로 봤을 때 그냥 주인, 내 몸의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그 말은 즉슨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선택을 내가 어떤 외부의 요인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건데 혹시 여기서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어떤 의미인 거지? 그걸 알아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면 뭘까? 주체하면 옆에도 주체죠. 몸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몸의 주인임을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감각해야 되는 거죠. 이 주체가 넓어지는 감각. 우리 이웃과 동료들을 알아가는 감각. 그리고 이게 점점 넓어지면서 동네로, 지역으로 확장되는 경험. 그건 내가 이 확장되는 선택들을 내가 주체로서 선택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걸 보통 시민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과정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거창하게 얘기 시작하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천구는 그 도시의 형태와 생태계가 강서와 유사할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단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엥게서울이 지금 이제 다시 서점에서 하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도시라는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가 운영을 했었어요. 그들의 주요하게 생각했던 미션은 예술을 통해서 일과 생존 그리고 의미, 지역이 어떻게 남아있고 그거 만드는 사람들을 집중하는 것, 그 사람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잘 공감이 되시겠지만 재단이 없고, 그러니까 즉 문화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게 유통된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수행되고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기관이 없다면은 그거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공 지원 사업으로 민간의 단체가 재단과 유사한 역할을 유사하기보다 재단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총 3가지 목적을 줬습니다. 동료를 만나기 위해 자리를 만들고 공동의 기업과 협력의 경험을 나눈다. 느슨하지만 끈끈한 네트워크를 상상한다. 이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8년도, 19년도 보면 매수가 동네 컬렉티브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그 사업의 대상지를 양천구로 확장하기보다는 좀 끈끈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지려면 사실은 가장 작은 단위부터 확장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성 있고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도 관계를 내 친구, 내 가족 시작하는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동네를 만나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10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지고 운영됐어요. 그리고 그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같이 고민하고 내용 공유하고 이런 구조로 19년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재단이 출범했죠. 19년도에 알다시피 재단이 출범하는 순간부터 엠게서울은 재단이 귀속됩니다. 그러면 재단이랑 하게 됐죠. 이렇게 됐을 때 민간이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지역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 주체분들은 가장 고민되고 걱정되는 게 뭘까요? 혹시 제가 답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가장 걱정되는 거는 역시나 그거죠. 우리가 이 사업의 방향과 내용과 예산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권이 우리한테 없네. 우리의 권한과 이런 권리가 상실했네. 그러면 우리의 지역에 맞게 현장에 맞게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없겠네라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선택하는 방식이 거버넌스를 지향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거버넌스라는 게 결국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결정한다는데 사실 면밀하게 그냥 같이 공공이랑 민간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거버넌스가 아니에요. 공공이 권한을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은 그 받은 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작업을 2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년도에는 기존의 구조에서 재단이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21년도로 넘어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21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20년도의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다만 이제 각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모임, 그러니까 쌀농장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그 각자의 이야기도 나누는 방식했고 여기서 재단은 그냥 쌀농장 중 한 명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사업의 방향과 내용 구조는 재단에 관여하지 않고요. 민간과 함께 논의해가면서 예산의 결정과 방향을 결정하였어요. 이 방식은 현재 24년까지 유효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지금 보면 네트워크 테이블, 자리의 발견, 장르의 발견, 리디자인, 연장전 여러 가지 있죠. 이게 뭘까 하는데 사실 특별하게 뭔가 예술 프로젝트보다는 자기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축제다, 전시다라고 명명하기 어렵고 각자의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20년도는 세팅,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조적인 거를 한번 좀 기초적으로 만들었던 22년도였습니다. 22년도에 보면은 저희가 계속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자주 얘기했던 게 개인의 문제의식이 지역 의제로 발화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지역 문제라고 하면 나와 동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내 문제야만이 거기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불과 며칠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밖에 나갔던 것처럼 내 문제가 돼야지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부터 찾냐? 그냥 내가 사는 내 삶에서 찾아보자라고 시작해서 팀들이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예술가의 자리 찾기라는 팀이 있었는데 저 이제 공연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예술가의 자리가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마포라든지 해화가 있는 이제 거의 중구인가요? 종로라든지 이렇게 예술인들이 영등포라든지 예술인들이 모여있고 집약되어 있는 어떤 장소가 있고 그런 스팟들이 존재한다면은 자리가 있을 수 있고 감각하게 동의하겠죠. 하지만 양천은 베드타운입니다.
주택가로 이루어진 도시고요. 그 안에서 예술가의 자리에 찾는다는 의미는 지역 주민들이 예술가를 인지를 하느냐에 대한 퀘스천인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고민해보고 그게 같이 고민할 동료들을 찾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모아보고 보드게임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어요.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제가 합류하게 되면서 이 방식을 좀 구조로 조금 다듬는 작업을 했어요. 그냥 각자의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어떤 지역의 담론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흐름을 잡고 그래서 각자 프로젝트가 작동되고 있도록 이렇게 잡았고 저희가 거의 매주 만났습니다. 매주 만나서 우리의 현재 나의 상황, 나의 집 처지 혹은 내 프로젝트 이야기까지 거기서 발생했던 나의 고민들을 계속 담아내고 이야기 나누고 매월 그 일지들을 작성해서 서로 공유하는 작업을 했어요. 저희는 모든 A부터 Z까지 다 공유합니다. 예산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까지 모든 문서도 내가 작업한 것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공유하면서 작업을 해왔고요. 작년부터는 네트워커라고 해서 이제 네트워커를 해서 이분들을 연결하는 작업 그리고 이 담론을 좀 더 다듬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뭘 대단하게 한 게 없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보면은 아주 수십 명이 모이는 어떤 행사를 한 적이 없고요. 고작 4-5명 모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작업을 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약 50여 명이 만났더라고요. 만났기만 한 게 아니라 이분들 지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면 저분들이 와주세요. 혹은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계속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죠. 사실 이 네트워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구체할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느슨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 넘어왔을 때 결국은 사업 구조를 좀 설명하자면 저는 단계로 설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협업하는 감각과 감성을 키운다. 각자 프로젝트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같이 논의 나누고 의제를 나누고 학습하고 하는 작업을 1단계로 작업을 했었고 그거를 기록하고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공유하고 확산하는 어떤 단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배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처음에 풀마에서 얘기했던 거에 문제의식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재단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이 끊임없이 회자되어야 되는 질문이자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례는 잊혀지지만 사람은 남아요. 우리는 수많은 우수 사례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한 1년 지나면 잊혀지고 2년 지나면 기억도 안 나고 결국은 그때 그 경험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고 그 경험한 사람들이 지역을 만드는 거고 그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적인 지역이다라고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체가 많지 않죠. 결국은 그런 개인이 지역과 연결된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지식으로 남겨져야만이 우리가 토대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양천문화재단의 사업들의 모든 사업, 그러니까 엔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은 저 내용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하게 컨텐츠를 만들다던가 그런 게보다는 그 경험과 기억을 남기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을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요.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이 어떤 방향을 가든 지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웬만한 모든 사업이 정상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직접 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좀 더 달라졌다는 것은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사실 네트워킹을 하는 거를 재단이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22년도부터 쭉 진행했는데 결국 공공에서 네트워크를 진행하면 네트워크로서 지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은 재단이 제공하는 정보
재단이 제공하는 어떤 내용들 혹은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받고 주변 사람과 나누고 그 정도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또 그건 연속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일을 네트워크를 직접 조직하지 못한다면 그거를 조직할 수 있는 사람, 해보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찾아서 지원을 해보는 방식으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명의 네트워커를 저희가 이제 찾았고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기존에도 저분들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거를 저희의 지원하에 좀 더 다채로운 실험을 시도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뭐 나머지 프로젝트는 좀 뒤에 가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사업의 이야기인데요. 저희의 프로젝트는 다 하나의 질문들로 모든 사업들이 운영이 돼요. 가장 가운데 상상포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만드는 담론, 당사자 목소리로 지역을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이런 포럼이나 이런 주요한 담론을 말을 할 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즉 전문가라고 지역과 상관없는 외부에서 뭐 교수님이라든지 혹은 이 지역에서 이 판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전문가분들이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담론은 이 현장에서 등장한 의제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이게 생동감 있게 이게 각자의 활동과 나의 삶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보았고 자세히는 뒤에 한번 더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이요? 그 다음에 지극히 사적인 반려감이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제 문화가 점점 늘어났죠. 근데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어떤 문화야만 하는 거지? 그래서 시작된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동네 반려동물을 구조해서 이제 같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인데 반려하고 있는 분인데 공원에 나가니까 개똥들이 막 있었대요. 그거를 모으는 작업을 해서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 치우지 않는 걸까? 이 행위로 인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해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 이걸 가지고 문화적인 방식의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올해까지 3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반려감이라는 언어를 만들어서 반려가 한다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 나누는 자리부터 워크숍과 그 워크숍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을 작업해서 전시하는 작업까지 좀 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푸른식탁의 팀이 있는데 우리가 청년들이 1인 가구 청년들이 그런 두려움을 떤다고 해요. 내가 아프면 누가 챙겨주지? 병원 갔는데 누가 아팠대요. 그 자기 그 동료 중에서 한 명이 아팠대요. 병원 갔더니 보호자를 했는데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지? 에서 시작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비건 문화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 비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어떤 프로가 형성됐고 저는 질문을 한번 찾아보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거는 차치하고 밑에 아까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게 N년차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예술가 이제 예술교육가였는데 평생 여기서 살면서 아이들과 어른들 다른 세대들이 접점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하지? 예전에는 동네 나와서 얘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못하고 있을까? 그러면 말을 거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이 현대 사회에서 그런 실험을 올해 하고 작년과 올해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새롭게 지금 이제가 바뀌고 가고 있어요. 로컬 예술이라는 거. 이 로컬 예술로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술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런 작업을 실험을 해보고 있어요.
저희 상상쿠키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4개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3개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잊혀져버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재단에서 하거나, 와, 저 왔는데 그 다음에 연속되지 못하거나 사업이 사라져서 잊혀지거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호명해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올해 저런 주제를 갖고 네트워크 파티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세 차례의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하면서 약간 재밌게 놀듯이 자기 얘기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확장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확장보다는 관계를 넓혀가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내가 저기 네트워크 한 분 같은 경우는 바니지라는 바리스타라는 공간을 운영하시는 두 분 다 공간을 운영하셔요. 그래서 지역의 여러 공간들을 있는데 찾아가서 그들의 서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들을 이런 사업들이 있음을 한번 참여해볼 수 하면 어떨지를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이 반려감을 찾다라는 게 있어서 첫 1년차 22년도죠. 22년도에는 이제 인터뷰집을 만들어서 반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을 해봤어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돌, 반려 아보카도 이런 것들에서 반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진행형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프로젝트 진행하고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반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별을 마주하는 것까지가 반려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별의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록하고 지금 이제 오목공원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 내용들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지만 거리는 멀다. 지역 안의 즉흥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 감각을 줄인다. 이런 추상적인 작업을 했는데 말은 추상적이지만 실제 작업은 밑에 내려보시면 두 가지 작업으로 이 사이에 수많은 만남들을 만들어요. 저희는 최소 한 팀당 24차례에서 20차례, 24차례 정도의 모임을 가져가면서 만들어가는데 지역 축제와 연결해서 이제 SNS를 활용한 여러 가지 툴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기억 나뉘라는 걸로 해서 지역에 여러 세대가 있다는 거는 이 지역을 기억하는 방식 되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기억하는 우리 동네의 모습과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의 기억하는 동네 모습, 그거를 같이 공유해가면서 동네를 여행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거 자체를 일종의 연극처럼 진행을 해보고 내년에는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 보려고, 공연 작품으로 만들어 보고 그거를 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없다는 동네 이웃들이 서로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실험을 해보고 있어요. 아주 실험적입니다. 네. 또 이 팀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푸릇푸릇한 팀들입니다. 이 팀들은 이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팀인데, 사실 이 팀은 작년에 모퉁이 클럽이라는 저희 다른 사업, 재단의 사업에서 처음 발견된 친구들입니다. 주체들이고요. 이분들이 올해는 좀 더 그거를 직접 농작물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레시피를 같이 개발하고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올해는 작년에는 청년들끼리 만났어요. 올해는 이제 청년들 넘어서 이제 유부녀 언니들과 관계를 맺어서 좀 확장하면서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우리도 다른 세대랑 만날 수 있네 라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게 되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의 취약한 그 보양 음식을 노루궁뎅이 버섯으로 보양 음식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했고, 추석에는 다들 혼자 있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같이 송편을 빚고 그런 프로젝트 진행을 했습니다. 네.
상상쿠키 같은 경우는 모기동 아지트 발굴단과 이따 프로젝트가 있는데, 모기동 아지트 발굴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모기동에 있는 아빠들의 모임이에요. 이 아빠들은 사실 이제 문화 쪽에 종사하시는 분과 건축가, 그 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 이게 좀 여기서 이렇게 여러 아빠들이 있는데, 아빠들이 아이들이 화단을 파면서 노는 걸 봤대요. 아, 이 아이들이 놀 곳이 없구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놀 곳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구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발굴단의 이름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지금 놀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 만들어보고 같이 놀아보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정 기술도 서로 배워보고요,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해보는 그런 팀입니다. 이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의 동네 안에 작은 재난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가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목동에서 화재가 일어났었어요.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그 화재가 집값이 오르간다고 조용히 하래요. 근데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게 미술 스튜디오가 있었거든요. 거기 불타면서 작품들이 훼손되고 아이들의 어떤 놀이터가 훼손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그거 자체를 슬프게 생각하지만 그걸 기억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아서 전시하는 것까지 책과 전시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희가 양천구에 있는 모양이라는 매거진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매거진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활자예요. 그러니까 기록물이자 활자로서 저희가 재단이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거죠. 뭔가 실존하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여기 있는 과정과 내용들을 실존한다면 그걸 만나면 가지는 자리를 마련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게 됐고, 이거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주제를 설정하게 됐고, 이 디자인 만드는 가지고 수많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작업에서 그때 직접 와주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이 세 번의 라운드 테이블과 콜로키움으로 저희 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올해의 주제는 다양성이었어요. 문화 다양성에서 우리 문화 다양성 얘기를 엄청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문화 다양성 하면 존중, 그리고 뭐 배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다 좀 걸리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성이 등장한 거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권력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서로 다르니까 존중해가 아니라, 이 권력 구조 속에서 우리가 외면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의 이야기들, 일단 그 소수의 이야기들을 주목하고 호명하는 데 시작된다. 그 다음에 존중이 뭐든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1차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야기 시작했고, 그렇다면은 이런 사례가 어떻게 있을까 해서 활동하시는 종사자분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어요. 사례를 통해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해보지? 라는 걸 가지고 이때도 또 와주셔서 함께 프로젝트의 실험을 우린 지역에서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고, 결론적으로 다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가 쭉 봤던, 저희가 프로젝트가 우리 의제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했죠. 그 말은 즉슨 이 의제가 담론이 될 수 있다는 거라서 그 사례를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는 대단한 분들 불러서 그런 걸 보고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주체 중심으로 진행할 작업을 해보았어요. 네,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진행했고요. 내려보시면 이렇게 많이 만나고요. 네, 뭐 사실 인계 얘기도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재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뭐 질문도 받으면서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순간 저런 질문을 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한 것 같아요. 많은 담당자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은 컨텐츠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에 치이는데, 바쁜데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종사자로서 여기 살아간다면은 저랑 질문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질문을 홀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 홀로 하면 힘들어요.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어갖고 목소리가 조금 깨지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서 앵계소 지금 주관하고 올해 보조PM 맡고 있는 김경현이고요. 저희 2021년부터 지금 올해 4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재단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만으로 뭔가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첫 해에는 이제 가능성이랑 성장에 초점을 좀 맞춰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되게 자잘하게 쪼개놨거든요. 일단 청년부도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사진 배우기 수업이랑 뭐 사진 아카이빙, 잡지 만들기,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사람을 좀 키우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었고, 까치단도 저런 방향이랑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3명의 청년 예술인들을 모아서 이제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예술로 사업, 예술복지재단에 있는 예술로 사업을 본따서 강서구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을 섭외를 해서 그들에게 창작 지원금을 주고 창작을 해보는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거점, 강서구에 있는 거점들, 그리고 예술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역문화 전시, 그리고 생활문화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2021년도에 했고요. 저희 첫 해 사업이다 보니까 강서구에 있는 이제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서 재단으로 공유를 했는데, 일단 문화예술 교육이 없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없고 네트워크 연결이 부족하고 예술 터전이 부족하고 문화재단이 없다 보니까 문화 주체들이 다 타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주민들 숫자에 비해서 문화 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특히 그 다기간 문화재단이 부재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문화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청년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지역 문화 주체를 발굴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방향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지역 거점이랑 지역 주체를 발굴하고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지역 예술인이랑 기획자를 양성하고 결과물보다 가정이랑 기반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고, 이건 2021년부터 지금 올해 2024년까지도 같은 기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서문화예술 이렇게 네이버에 치시면 카페에 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랑 사진들 다 등록을 해놨는데요. 2021년에는 원래 생활문화 사업이 폐지가 됐다고 했다가 다시 생겨서 저희 사업비, 앵계서울 사업비에서 생활문화 동아리들을 지원하고 워크숍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고, 예술인 네트워크를 진행했고,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 까치단을 2021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사업들이 계속 4년 동안 변형이 돼가면서 지역인 주체들이랑 거점들을 찾고 만드는 사업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이거는 저희 서울문화재단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총평을 다 보내는데, 저희도 첫 해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역 주체나 시민이나 예술가나 예술 단체들이 가진 방향성이 다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뭐 앵계서 지금 회의하거나 같이 얘기 나누면서도 강서구에 뭐가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긴 하지만 오히려 찾아보면 지역 자원들이 이미 충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진행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총평을 많이 보냈고 예술 교육이나 문화예술 사업이 가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걸 실패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반면에 그를 통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생겨서 앵겔서울이라는 이 사업이 결에 맞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주체랑 연결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4년 동안 계속 사업들을 변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위서점이 그전에는 방화동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도 다른 지역에서 앵겔서울을 했던 사업들을 다 참고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양천구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시가 모기동에서 했던 그 방향을 찾아서 방화동에서만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서구가 굉장히 넓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강서구에는 도서관들이랑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도서관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인이나 예술 단체들이 다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온도가 좀 달라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사업에 녹여봤고 이게 저희가 컨소시엄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욕구를 다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리고 나중에 강서구에 문화재단이 생긴다고 하면 이 자료들이 온전히 이관이 돼서 이 기록과 실험이 좀 이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이후의 사업들은 대부분 기록이나 사람들이 실험을 해볼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에 집중하는 사업들로 사업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까치단으로 참여했던 이혜율 감독이 이제 2022년부터는 PM으로 추가가 돼서 업무를 분담을 했고 그리고 이혜율 감독이 나중에는 이런 문화예술 사업들을 직접 지원해 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뒤에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저랑 이혜율 감독 이렇게 두 명이 PM을 맡게 됐고 이사각이 박현주 작가가 디자인을 전담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전역으로 프로젝트를 다 확장을 했고요. 2022년에 다양한 사업들을 했는데 마을 사진집 만들기 그리고 만치단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작가들을 만나서 작가들이랑 강서구 지역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문화예술 지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계속 강서구에 뭐가 없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자원들을 다 기록을 해서 지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강서 동행 컨퍼런스 예술 포럼을 지원하고 한강 쓰레기 줍기 대회 그리고 예술 교육 프로젝트 요걸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관들을 다 강사분들을 보내드렸었고 그리고 저희가 노을장이라는 마켓을 스페이스 K 앞에서 진행했었고 스페이스 K 옥상에서 밤마실 영화제를 함께 진행했었고 화곡 콜라주라고 해서 화곡동 주민들을 인터뷰해서 화곡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사진으로 보면 되게 많은 일을 안 한 것 같지만 저희
유튜브랑 그 카페 가보시면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 해본 걸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남동에 제 서점이 있을 때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봤던 걸 강서구에 이식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만치당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물레동 같은 경우도 자발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들이 있거든요. 한남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걸 좀 조장하려고 하는 사업이었고 문화예술 지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자원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한강 쓰레기 줍기 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 행사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희 강서구 그 한강 생태공원이 있는데 그 생태공원이 되게 좋은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모래사장은 한강 유일한 자연 모래사장인데 다른 지역들은 이제 모래를 다시 부어서 모래사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런 자원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대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K 앞에서 노을장이랑 옥상에서 밤마실 영화제 진행을 했었고 이 행사 할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 분이 오셔서 매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2021년에 파악한 지역 자원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좀 다각화하고 지역을 분산시켜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많은 문화 강좌들은 많지만 문화예술 교육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분들을 도서관으로 파견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고 2021년에 좀 좁혀서 했다면 2022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예산이 1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이 사업 내에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주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주체들이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사업비를 계속 많이 쪼개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자꾸 타 지자체 사례만으로 지역 내에서 사례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올해는 강서문화예술 네트워크가 많이 활동을 못했는데 이런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전반적으로 아이들이나 지금 이 강서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어른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2023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그래서 문화예술 네트워크 내에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 강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회차 진행했고 올해도 5회차 진행을 해서 이 강좌들도 다 저희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고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자막도 다 달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한 강좌들도 다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예술 네트워크에서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작년에 저희 보궐선거 때 각 당의 정책들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생활문화 동아리들 공연이랑 전시 지원을 했었고 지역 거점 문화조성에서 작년에 강서구에 있는 독립서적 5곳을 지역 거점으로 해서 각 서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원래 저희 서점에서 만들어서 진행하던 마을 소식지를 이 사업으로 아예 끌고 들어와서 지역 예술인이나 자영업자 단체들 소식을 전하는 마을 소식지를 확장을 해서 지금 올해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 저희가 지금 이런 엔게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재단이 없으면 이 사업들이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여러 채널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생활문화25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사업이 사라져버려서 이 사업이 아예 엔게서울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업 결과물들을 다 다시 받아서 영상들 재편집해서 지금 디지털 아카이빙을 다 해놨고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을 저희 서점이 따서 그 사업을 지금 엔게서울에 채워 넣은 거거든요. 파견예술인 협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진행했고 올해도 진행했지만 작년에는 참여했던 예술인들이 무용이나 음악,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결과물들이 영상으로 나왔고 올해는 참여예술인 아까 그 대단히 참여하셨던 분들이 강서구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을 인터뷰해서 청년 예술인들이 강서구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청년 예술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인터뷰로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허준축제에 맞춰서 저희가 노을장을 진행했었고 식물, 환경, 예술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진행을 해서 71팀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에 나눠드렸던 그 생분해 비닐봉투나 이런 것들은 다 제로마켓 사업이랑 연계를 해서 그 사업비를 끌고 들어와서 최대한 환경 마켓이 친환경 마켓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강서구에 경복궁 쌀이라고 개화동이랑 오세동 이쪽에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쌀이 있는데 그걸 강서 이제 농협의 허락을 맡아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경복궁 쌀을 나눠드린다든지 이런 홍보를 같이 했었습니다. 마켓 겸재 아트 마켓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까지는 겸재정선미술관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마켓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그렇게 2023년이 진행이 됐고요. 강서구 요 얘기들은 저희가 다른 이야기 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강서구는 문화예술 분야를 좀 별개로 볼 게 아니라 현황을 좀 살펴보면서 정책과 사업을 좀 적용을 해야 하는데 강서구는 5개 동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고 그로 인해서 배리어 프리 및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방식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배리어 프리가 적용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거리 전시회, 벼룩시장 같은 소규모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사업들을 보면
사업들이 단건으로 끝난 사업들도 있지만 저 거리 전시회나 벼룩시장 이런 것들의 사례를 만들려고 하는 방향이 많고요. 강서구의 가장 큰 문제는 강서구에서 문화예술이 단순화가 되고 더 크게 뻗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예술을 소비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인구가 없다는 거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비경제 활동 인구도 높고 생계형 사업장이나 유흥시설 등 특정 사업체 비율도 높아서 전반적으로 강서구민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저 밑에 있는 되게 암울한 얘기들이 많지만 이런 다양한 점들이 저희가 강서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거나 소비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지점입니다.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이 환경 변화를 제외하면 강서구 전역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마곡지구에서 접할 수 있는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은 강서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 강서구민이 생활에 밀접한 문화예술 향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서울시 예술인들이 6만 명가량인데 강서구는 그 중에서 5번째로 예술 활동 많은 구이고 올해도 확인을 해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부재하고 저희가 사업이 사례가 많이 쌓였는데 그리고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사업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앵계서울 처음 시작하면서 사업 계획서에 제가 3년 동안 총괄을 맡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제가 뒤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는 총괄에서 물러나서 지금 보조 PM이 돼서 올해 사업 운영을 돕고 있고 2년 동안 이혜율 PM이 사업 경험을 쌓으면서 그동안 강서구에 있는 예술인분들이나 주민분들 그리고 생활예술인들 이분들이랑 굉장히 많은 접점을 이뤄오면서 제가 없어도 이혜율 PM만 있으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이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서구 현황을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고려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번 작년에 이제 저희가 사업 결과 보고서에 보내드렸던 건데 이제 2024년부터는 사업 단계를 조금씩 늘려서 진행해보는 것도 강서구의 문화예술이나 앵계 서울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총평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이 됐고 올려주세요. 네. 이율 총괄 PM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2024년이 되었고 올해 여기 계신 분들이랑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산업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저희 지금 마을 소식지 만들었고 강서 생활예술 공연이랑 전시 그리고 예술인 지역 관찰기, 강서 이야기 투어, 까치산 3기, 생각비는 글쓰기, 이 동네 내 동네, 개화동 추억 전시, 길들인 책 길들이장, 강서 청년 예술인 찾기, 문화예술 강좌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 사업을 하기가 되게 사실 매달 어렵거든요. 해마다 이제 저희가 서울문화재단에 내년에 또 하는지를 계속 묻게 되고 저희도 확정된 게 아니라 진행을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확답을 못 드리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좀 움츠려드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그렇게 내년을 좀 기억하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내지만 올해는 좀 더 말을 많이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이 될 때까지는 다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 재단이 없고 예산이 없어도 다시 웃으면서 내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